자, 실전학습 2에 보시면 1번, 4번에 호질이란 박지원의 작품이 보이는데요. 자, 호질, 호랑이의 질타, 호지즘이다. 자, 이 상황이네요, 지금. 그래서 작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작가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 호랑이입니다. 자,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바로 양반 사회와 그다음에 부도덕한 인물들을 질타하는 내용.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전체 줄거리 보고 합니다. 도울의 그 도학으로 이름난, 자, 학문으로 이름이 난, 자, 바로 이 북각 선생이 이 독리자라는 과거와 미래를 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자, 북각 선생은 도망을 치다가 이 똥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자, 이 구덩이에서 이렇게 기어나온 북각 선생은 바로 호랑이를 만나 꾸지람을 듣는 장면인데, 자, 이 호랑이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북각 선생을 더러운 선비라 탄식하면서 바로 이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인간의 탐욕과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호랑이가 사라지자 이 북각 선생은 다시 농부 앞에서 또 위선을 떠는 모습을, 자,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는 이 유학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아래로 가볼까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 하던 이 북각 선생은 자, 수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 독리자와 미래를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북각 선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절을 잘하기로 하지만 자, 지금 외관 남자와 지금 미래를 즐기는 여기 독리자도 마찬가지 위선적인 인물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발각이 되는데, 이에 다섯 아들들이 함께 포위를 하고 들이닥치자. 자, 여기는 이 인물, 다섯 아들들도 결국, 자, 이 판단력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는 분명히 방 안에 있는 인물은 북각 선생이 맞는데, 이거를 북각 선생이 아닌 여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각 선생이 깜짝 놀라 도망치는데, 자, 여기 앞에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들이 지금, 이거는 분명히 북각 선생이 아니라 여우가 둔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우의 그 꼬리와 이 칼, 이것을 얻으면 뭐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홀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가지고 우리 나눠 갖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들이닥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북각 선생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쪽 다리를 목에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인물의 희화화. 자,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 자, 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는, 자, 문 밖으로 나와 지금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똥은 바로 이 북각 선생이 위선적이고 더러운 인물임을 드러내는 소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는 허우적거리고 기어 올라왔는데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딱 가로막고 있네요. 바로 이 호랑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작가의 대변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작가는 바로 누구의?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바로 양반 사이의 부정부패를 여기서 풍자합니다. 한편 호랑이는 이마를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양반, 사대부를 직접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자, 북학 선생은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자, 얼마나 지극하신지요. 자, 대인은 자, 덕이 높은 사람은 그 변화를 본받고 호랑이의 덕을 본받고 변화를 자, 제왕된 자, 바로 임금은 그의 걸음걸, 호랑이의 걸음걸이를 자, 자식된 자들은 그의 효성을 자, 장수된 자는 그 호랑이의 위세를 본받고 그 이름이 바로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하시니 자, 한 분은 지금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십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북각 선생이 누구에게 자, 이 호랑이에게 이제 아첨을 하는 장면이 되겠죠. 자, 이걸 한자로 교원, 명색. 자, 이런 한자를 씁니다. 자, 저 같은 궁벽한 땅에 천한 신민은, 자, 신하는 감히 합풍에만 있을 따름이옵니다. 그랬으니까, 아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호랑이님에 비하면 참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랑이가 꾸짖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인 뭐가 돼요? 호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내가 들으니, 자, 유라는 족속은, 자, 유자가 무슨 유자? 선비 유자. 자, 선비란 자는, 자, 유라고 하더니, 앞뒤는 유자는 아첨할 유자. 자, 그래서 선비라는 자들이 아첨을 잘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자, 여기 발음의 유사성에 따른 언어 유의가 보입니다. 자, 너는 평소에, 자, 세상에 나쁜 일은 모두 망령되게, 내게, 자, 호랑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니, 이제 다급해지자 눈앞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냐? 자, 모든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자, 그동안 평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북각, 이 선비들은, 자, 호랑이의 이게 모든 악명을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호랑이는 얘기합니다.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다.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면 인간의 성품도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면 마찬가지 호랑이의 성품도 착한 것.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천만 가지 말이 모두 우상을 떠나지 않고, 우상, 그리고 밑에 사강이 보이는데, 자, 우상이나 사강은 결국 사람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리, 인륜. 자, 이런 걸 쭉 이야기해. 자,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의 고을 사이에 후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문신을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야? 다 죄인들이야. 자, 이런 죄는 오품을, 자, 오륜을 순정치 못한 자들이로구나. 자, 결국 인간들은 말로는 삼강 오륜 떠들어. 인륜, 도덕 떠드는데 실제 어때요? 자, 보니까 지금 얼굴에다가 지금 뭘 해요? 문신을 새기거나 아니면 이런 자, 팔이 잘되고 이런 자들이 다 결국 뭐에 의해서 형벌을 받은 자들이 무수히로 많단 말이죠. 자, 결국 인간들은 말만 이렇게 하지, 결국 실제는 어떻게 이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두 가지, 자, 밧줄, 억바늘, 도끼, 톡, 다 뭐 할 때 쓰는 거니? 죄수들 형벌 가할 때. 발을 자르거나 막 이런 것들. 자, 그 악한 짓거리를 멈출 강도가 없구나. 자, 인간은 이렇게 많은 형부가 있는데, 형벌을 집행하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멈추지 않아. 자,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예전부터, 자, 이와 같은 형구가 없으니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이 어찌 사람보다 어질지 않다 하겠는가 그랬으니까. 호랑이가 외려 누구보다 지금 여기는 인간보다 더 순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도 않고 벌레, 물고기도 잡아먹지 않고 국얼, 국자가 누룩국자입니다. 술 같은 태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을 엎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인데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한 적이 없으니, 자, 이렇게, 자, 먹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이것 때문에 법적 다툼, 이런 소송을 걸어낸 걸 없대. 자, 호랑이에 둬야말로 광명정대하지 않겠느냐. 인간은 어때요?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는데, 호랑이에게 그게 없단 말이야.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호랑이가 더 어떻대? 인간보다도 더 광명정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근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자,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말이나 소는 인간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서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리를 지금 호랑이를 미워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말이나 소가 태워지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을 하여 이걸 죽여서 수족관을 가득 채우고 자 이것도 모자라 뿔이나 갈기마저도 자 남기지 않더구나. 자 어떻게 해요? 인간을 위해 모든 지금 자기 소와 말과 소가 모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인간은 의리 없게도 어떻게 해요? 그 인간 말과 소의 고기도 먹지, 심지어 뿔 가죽까지 다 취한단 말이야.
그러고도 다시 우리 먹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자, 세상을 다스리는 일 또는 정치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겠니 풀어줘야겠니 그러니까 자, 호랑이 입장에서는요, 결국 모든 악행을 호랑이한테 뒤집어 씌우진 않나? 거기에다가 호랑이 먹을 것까지 인간들이 탐욕스럽게 모두 지금 어떻게 해요? 잡아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 하늘의 도리로 따졌을 때 어떻게 해? 호랑이는 그 인간을 당연히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자, 도둑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부적적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을 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처를 죽이기도 하고, 바로 이 오기의 어떤 고사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인 바로 오기라는 인물. 자, 이러고도 또다시 인륜의 도리를 논함은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에게서 밥을 빼앗고, 누에게 옷을 빼앗고, 벌에게 꿀을 빼앗고, 개미와 알까지 젓갈을 담가서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 그랬으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 심지어 아까 꿀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꿀은 누구의 먹이에요? 벌의 먹은데 이런 것조차 다 이렇게 인간들이 빼앗아 간단 말이야. 되게 탐욕스러워.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서 잔인하고 박정함이 지금 이거보다 더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와 성을 말해. 자, 이, 성. 자, 바로 이것도 유교적인 어떤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논하면 북하며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다. 아까 똑같이 선하면 똑같이 선한 거고 악하면 똑같이 악하다고 했어.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나가 기르는 인으로 논하자면 호랑이부터 메뚜기, 개미들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서로 해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또한 그 선악으로 따지자면 공공연히 벌과 개미의 집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 꿀과 알들을 긁어가는 이 인간들이야말로 어찌 천지간에 큰 도둑이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메뚜기가 누에의 살림을 빼앗고 훔쳐가는 족속이야말로 그 인간들이야말로 어찌 인에게 큰 도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인간 같은 도적이 없대요. 자, 호랑이는 일찍이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어. 같은 부류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는 제 동포를 해치지 못하는 까닭이고, 자,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은 많지 않고, 또한 호랑이가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은 것만큼은 많지 않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치 많지가 않대요. 와, 이거 뭐야?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가뭄이나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거나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고기, 인육을 먹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호랑이에 의해서 해를 입은 것보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해를 입은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지난해 관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자, 이 관중 지방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나 된대요. 인육을 먹었단 말이야. 자, 또 그에 앞서 이 산동 지방에 또 홍수가 났을 때도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또 수만이나 되었답니다. 자, 하지만 백성끼리 서로 잡아먹은 일이 많기로서니 어찌 춘추시대만 할까 그랬으니까. 자, 춘추시대는 자, 전쟁이 끊임이 없던 시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덕을 세우겠다고 군사를 일으킨, 자, 여기서 것이 17차례나 되고, 원수를 갚겠다고 군사를 일으킨 것도 30차례, 피는 천리를 흐르고 엎어진 시체가 100만이나 되었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야. 자, 그러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야, 인간처럼 인간이나 의원의 간교함에 유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또한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까닭으로 세속의 이해도 자, 이렇게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누구는 자, 호랑이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천명을 따르고 천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 결국 세속의 이해관계에도 병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곧 호랑이의 슬기롭고도 성스러운 점이다. 자, 가죽의 아름다운 문양을 본다면, 자, 문을 이렇게, 그럴 문자네요. 천하에 과시할 수 있고, 짤막한 병기도 없어. 자, 이런 무기 같은 것도 없단 말이야. 그냥 발톱과 이빨이 날카로움만 사용하니, 자, 무예. 자, 이것도 천하에 빛낼 수 있는 것이고, 이유와 유전에 새겨진, 자, 제사 때의 그릇인데,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 이걸 통해 효를 천하에 떨칠 수 있고, 또 하루에 한 번 사냥해서 까마귀, 솔개, 청머구리, 말개미 등과 나눠 먹어. 그러니까 공생을 한단 말이야. 이걸 보면 어질물 또 이로 다 쓸 수 있는 것, 자, 없는 것이요. 그랬으니까. 또 고자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고, 초상을 당한 자도 없지 않으니, 자, 그 의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이걸 본다면 호랑이에게는 어떠한 게 있대요? 어떤 덕이? 문, 무, 효, 인, 의. 이 모든 덕을 갖춘 게 바로 호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자, 덫과 함정을 만들어 이것도 부족해서, 자, 또 여러 가지 그물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창들을 만들고, 이 포라는 건요,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전쟁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큰 화살들이 이렇게 쏘는 거 있죠? 그런 거. 자, 바로 이런 어떤 포란 물건이 있어가지고, 큰 화살. 여러 개의 화살을 한 번에 날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돌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날리는 이런 무기인데, 자, 이것들이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릴 듯하고 불 기운은 음양을 내뿜어 우레보다 더 광포하대요. 그것도 부족해. 그 잔악함을 더욱 왕성히 하고자 부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아 다듬어 가지고요. 자, 요 색깔 칠해진 부분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붓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실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해치단 말이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붓 있죠. 붓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해치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볼까요? 부드러운 이 털을 입으로 빨아서 다듬어 악역풀을 발라 끝이 뾰족하게 만들고 그 모양은 배추씨 같고 그 길이는 한 치도 채 못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오징어 거품. 이게 뭐예요? 먹물이겠죠? 자, 이 먹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 종횡으로 치고 배더구나. 바로 이걸 해서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글을 쓴단 말이야. 자, 휘어짐은 창과 같고, 날카로움은 칼과 같고, 예리함은 검과 같고, 자, 갈라짐이 극과 같고, 고됨이 화살과 같고, 팽팽한 활 시위와 같은데, 이 무기, 뭐야, 바로 붓이 한 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이 밤중에 곡할 지경이랍니다.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랬으니까, 자, 인간들은 이 붓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서로를, 자, 모함하고 인신 공격을 한단 말이죠, 지금. 자, 이렇게 가혹한 것이 더 있겠느냐? 자, 국각 선생이 자리에 떠나 엎드린 채, 자, 머뭇거리다가,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윗부분이 뭐예요? 호랑이가 지금 질책을 하는 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랫부분에 북각 선생이 다시 일어나서 엎드린 채 머뭇거리다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합니다. 자,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자, 옛말에 이르기를, 자, 비록 악인이라 하더라도, 목욕 재개하면 uk황상제를 섬길 수 있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자신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자,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합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또 한 번 아첨을 떠는 장면이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요, 지금. 하고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 명령도 없기에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다 고개를 들어봤더니 동방. 자, 이렇게 하늘이 밝아오네요. 자,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습니다. 자,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가려고 나오다가 자, 이 북각 선생을 본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무슨 일로 아침 일찍 들판에다 절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 북각 선생은 자, 내가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고 하지만 감히 여기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야? 하늘이 높지만 늘 어떻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땅이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이 지금 튼튼한지 보기 위해서 땅이 어떻게 해서 확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자기를 변명하고 있네요. 지금 바로 위선을 떠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자,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복각 선생과 광미작으로 시작되는 이 위선적 인물을 먼저 여기 앞에 제시를 했고, 뒷부분에서 지금 똥구덩이에 빠진 지금 복각 선생을 호랑이가 지금 어떻게 질책하면서 인간의 도리와 호랑이의 도리는 다 똑같다. 자, 그런데 너희 지금 인간들은 왜 이렇게 호랑이만도 못하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 부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복각 선생의 면모가 보여집니다. 자, 아랫부분에 사람들이 칭송을 받던 복각 선생과 동리자인데, 자,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자, 두 사람은 원래 밤에 만나 미래를 나누거나, 자, 이런 인물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둘 다 겉과 다르게, 자, 이면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들, 자, 부도덕한 위선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당대 지배 계층이나 이 사대부들의 허위의식과 부도덕함을 풍자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작품은 이 풍자의 대상이 되게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인 풍자는 당연하게 겉에 드러난 북각선생과 동리자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북각선생으로 대표되는 양반사회와 그리고 이 동리자와 같은 이런 인간들 자, 여기까지 좀 확대시킬 수가 있고 자, 마지막 부차적인 풍자의 대상은 자, 이 동리자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농부까지도 여기서 뭐가 된다? 지금 풍자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 농부는 지금 이 교재 부분에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자, 여기서 지금 이 동리자의 아들만 본다라도 자, 지금 분명히 자기 어머니와 미래를 즐기는 게 자기 국박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천년묵은 여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똥을 뒤집어 쓰고 비굴한 자세를 엎드려 있는 국각 선생의 예의를 갖추면서 국각 선생의 이 위선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서 결국 이 동리자의 아들과 농부도 자풍자의 대상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